자, 오늘 4월 19일 시장 전략하고 현재 시장 위치 방향성. 그리고 오늘은 시장 안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추세를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일단 좀 가지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거래가 아예 없으면서 옆으로 가는 게 좋은데 어제 거래가 조금 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시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상승이라고 자꾸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올라가는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은 일단 그냥 홀딩입니다. 원래 시장의 전략 자체가 두 가지 정도로 보통 전략이 나뉘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기본적인 매매 방식 자체는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홀딩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매수하고 보통은 홀딩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홀딩으로 가고요. 추세가 요 눌림이 시작될 때는 다시 매도를 했다가 방향성 탈 때 매수하고 또 홀딩이에요. 그게 그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으로 갈 때하고 상승으로 갈 때는 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 낚시를 할 때하고 여름에 이제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 도구가 다른 것처럼 일단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옆으로 조금 흐르니까 옆으로 흐르니까 이상해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두 가지의 흐름을 보이죠.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이 기본이죠.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하는 부분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추세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게 투자 심리가 좋을지, 아니면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는 게 투자 심리가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오르고 난 다음에 그냥 옆으로 흘러가는 게 조금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하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일봉상의 추세의 저점은 875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875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시장의 강세 부분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코스피 시장에서도 적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원래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급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생겼고요. 여기서 추세 강화가 한 번 더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세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도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때랑 비슷하죠?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다가 추세선 부딪히고 이렇게 점프를 했는 것처럼 지금도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 종목에 대한 공략 자체는 보통은 이제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의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일단 여러분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도 관심을 이제는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 좀 약세로 가고 있죠. 보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세로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밑으로 가면 약세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볼 때는 위로 가야지 달러 원화가 강세다, 원화가 약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러 인덱스는 밑으로 가면은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봅니다. 최근에는 약세 보이고 난 다음에 반등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반등 자체가 강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이번에 이제 5월 3일 날 금리 인상이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한 25bp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5월 4일 금리 인상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시장 일각에서는 유럽은 50bp 정도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본 컨센서스 자체는 만약에 25bp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계속해서 25bp씩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일단은 그래도 보고 가야 되겠죠. 주요 통화 안에서 원달러 환율을 보면 원화는 지금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는 부분의 흐름 자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예전에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1326원이 일반적으로는 고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약세로 전환되는지,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과정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통화는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중국 위엔화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게 굉장히 좀 완만하게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중국 GDP,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 게 아니고 시장 우리 큰 종목들 추세에 잡아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게 되네. 하다 보니까 중국 GDP가 요즘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엔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위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원화도 빨리 좀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 대표처럼만 추세를 끄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자, 오늘 먼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먼저 조금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일단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이 매수하는 거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의 차이는 기관 매수하는 종목이 조금 더 탄성 있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들을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가장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사실 이거는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 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부분을 보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판매는 유럽을 보고 기대감은 미국을 보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추세 돌파가 중요하죠. 추세는 일단 돌파를 했고요. 아래에서부터 추세는 지금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 눌림 주고 난 다음에 반등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개인적으로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적으로 보면 기아가 사실 이전에 이제 요때였죠. 사상 최고치를 쳤을 때가 2021년도, 2020년도 이때 주가가 사상 최고를 쳤는데 이때보다 지금이 더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요 상승 추세 좀 길게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색깔은 골드색이 있으면 참 좋은데 골드색이 없어서 고동색으로 이렇게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요 추세선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 크게 무리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얘는 조금 빨라요. 얘는 조금 빠릅니다. 지금은 아직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 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기술적 반등 여부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격이 지금 95,500원 돌파하면 기술적 반등 시작입니다. 기술적 반등 시작이고, 기술적 반등에서 올라가면 114,000원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까 우리가 기아를 봤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추세 전환 포인트는 여기서 한번 떴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 좀 많이 기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높이는 국면으로 지금 이미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추세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 여기서 강하게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해주고 거기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뭐 일단 가격이 다시 한번 더 이전 고점을 한번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완전히 상승 추세로 추세 자체가 전환될 가능성도 일단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아직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KI 테크놀로지 관심을 가지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KB금융은 아직까지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일단은 말씀을 해드렸어요. 중국에서의 소비 자체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보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단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조금 오르고 많은 건 아니에요. 얘는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25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기술적 반등 시작을 하려면 15만 6천 원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종목이 같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먼저 추세를 좀 넘어서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추세를 넘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세 번째로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추세를 넘어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물동량 증가하고 물동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해양 선박에 대한 운송료가 증가하고 운송료가 증가하면 당연히 선주들은 더 많은 배로 더 많은 돈을 벌기를 바랄 거고 그런데 선박을 만들 때는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선박으로 수주를 하기보다는 중고선을 먼저 사죠. 중고선을 사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고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중고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럴 바에는 새로운 배를 수주하는 게 낫겠다. 라고 이제 생각해 가면서 이제 신규 선박이 수주가 되고 이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조선주들이 뜨고 왜냐하면 수주를 받는 순간 이 회사는 실적이 얼마가 나올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뭐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서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논리고 요즘은 어떤 논리로 가는 거냐 하면 계속해서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뜨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ESG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탄소 배출권이 됐던 탄소 국경세가 됐던 이런 부분들도 환경 관련된 이슈잖아요. 조선주에 대한 환경 이슈들도 사실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불거져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 지금 세 번째로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가 이제 대우조선해양, 두 번째가 현대미포조선 추세 돌리고 세 번째가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추세를 좀 돌리고 있으니까 조선주들이 똑같이 그렇게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또 많이 샀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한국조선해양이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전 고점 요거 뛰어넘어야지 추세가 전환되죠. 여기 조금 더 늦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주 쪽으로 조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험주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중간에서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가 수렴으로 지금 약간 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 패턴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지금 확장으로 가고 있죠. 보이시죠, 그렇죠? 이 확장 자체가 다시 수렴으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과정이 좀 중요하고 보험주는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하실 게 확장 나왔는 경우에 확장을 물리칠 수 있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오르다가 이렇게 확장이 뜨잖아요. 확장이 뜨면은 가장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게 원래 확장은 폭락입니다. 원래 확장은 폭락인데 이게 보통 이제 마름모로 모양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금 지속형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확장이 뜨고 난 다음에 확장이 이렇게 떴잖아요. 확장이 이렇게 떴는데 여기 있는 고점 있죠. 요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안착을 해도 보통 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확장을 계속 하고 있다가 돌파를 다시 했죠. 그렇죠? 돌파를 하면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약간 좀 더 아니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그거 외에는 이제 오리온 쪽으로 지금 매수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리온 좀 늦은 것 같고요. 한원 시스템 밑에서 지금 기관들 조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됐어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기관들이 매수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추세 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추세 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마음도 좀 편하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는 일단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오토웨이버도 최근에 부딪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세 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닥 안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LNF가 오늘 기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하도 많이 팔다가 그죠? 완전히 바보 됐죠 기관들이. 여기서가 정점이었고 열심히 팔았는데 이때도 LNF가 얼마였냐면 24만 6천 원이었는데 30만 이상 올랐으니까 속이 많이 쓰리긴 할 겁니다. 근데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LNF도 좀 많이 올랐죠. 언제 넘어져도 얘는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어색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이번 반등에서 일단 중요한 가격은 35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만 원 가격권 돌파 못하면은 그때 물량 좀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 매수 점을 들어왔는데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메가 스터디 교육도 마찬가지. 지금 기술적 반등 꺼드릴게요. 최선을 끄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쵸?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있는 부분 돌파를 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네.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다. 그쵸? 지금 어차피 오늘 처음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하고 한번 멈춰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파해 주는 모습이 보이면 요 사이에 낮은 가격을 이탈가로 잡고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니아는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이 종목은 뭐 지금 이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왔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성우 하이텍이나 루트로닉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매수 좀 들어오고 있는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왔죠. 그렇죠? 루트로닉도 지금 거의 다 왔고 이어플로우는 지금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중으로 보이긴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지겨워 죽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은 지겨울 때가 뭐 하고 있을 때냐 하면 종목이 패턴을 만들고 있을 때가 굉장히 지겨워요. 패턴을 만들고 있을 때가 굉장히 지겨운데, 이 종목은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겨운 거 싫으신 분들은 29,000원 띄워놓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낫고요. 그렇죠? 여기 안에서 뭐 패턴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자재료 쪽으로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메디톡스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건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길게 보면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전에 이제 박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추세를 일단 그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들, 개인들 매수하는 종목들, 기관 매수하는 종목들, 추세 넘는 종목들 싹 다 추세를 그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세에서 방향성 잡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추세 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흐름 자체가 잡히는, 내용이 좋다는 기본이에요. 내용이 좋다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 내용이 좋은 거에 얼마나 많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호응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추세 잡는 종목군들, 최소한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추세를 지금 이미 잡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종목군들은 매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관심 종목 안에 넣어 두시고 흐름을 자꾸 타시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번뇌라든지 힘듦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없이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일봉상의 저점이 양대시장, 일봉상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일단 상방으로 봅니다. 시장을 상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일봉상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 자체가 예전에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했다면, 일봉상의 추세의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패턴 이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바이앤홀딩이 기본적인 어떤 투자 마인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매매하시면 좀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